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레바논 대 중국. 건이블록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건희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네, 지금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건희님. 자, 네. 일단 이제 레바논과 중국 영역 역시 이제 아시안컵 경기다 보니까 카타르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자, 일단 이제 중국을 먼저 봤을 때 전 경기는 이제 타자키스탄 상대로 이제 전반부터 많이 밀리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고, 그리고 공격 전개 또한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타자키스탄 상대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밀렸던 그런 중국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중국이 이제 후반에 골치도 있고 해서 좀 이길 수 있었던 걸 못 이긴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소위 타자키스탄보다 오히려 좀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난 경기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 역시 직전 이제 카타르 상대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첫 경기부터 좀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지난 경기 뭐 양팀 다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인 그런 상황이라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자, 일단 뭐 양팀 다 경기적으로 좀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답답한 경기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좀 중국의 공격을 봤을 때 이번 경기도 좀 생각보다 필드골을 좀 윤대엽님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별풍선 있어요.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대엽님도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바로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대엽님. 자,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직전 이제 경기에서 중국의 공격을 봤을 때 솔직히 뭐 이번 경기도 필드골을 만들기는 다소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득점을 한다면은 코너킥 같은 좀 세트 피스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이제 현재 좀 중국의 공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현 상황에서는 레바논이 더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만큼 혹시 지금 뭐 중국이 굉장히 좀 최악의 경기로 보였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크게 좀 기대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네, 지금 뭐 중국 사이드는 크게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바논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이건 뭐 레바논이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전혀 뭐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중국 사이드보다는 레바논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바논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같은 경우에는 네,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사이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바논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타르 대 이제 타지키스탄. 자, 일단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뭐 중국 상대로 전반부터 몰아붙이며 좋은 경기라고 보였지만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해서 득점은 기록하지 못했어요. 네. 일단 뭐 이제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결정적인 찬스가 몇 번 있긴 했지만 그거를 좀 다 놓치고, 그리고 좀 패스할 타이밍에 좀 패스를 안 하면서 계속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못 만들면서 굉장히 좀 공격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경기에서 만약 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좀 잘 살릴 수 있을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뭐 레바논 상대로 전반부터 이제 몰아붙이며 그리고 좀 3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카타르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기동성도 좋고,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 또한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되게 좀 쉽게 경기를 풀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카타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봤고,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이제 카타르가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측면 전개나 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좀 타지키스탄의 그런 수비를 두드릴 것으로 봅니다. 죄송해요. 타지키스탄. 네. 발음이 이게 하도 꼬여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지키스탄 역시 좀 수비 후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주도권을 갖는 팀은 좀 카타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다만 근데 뭐 지금 카타르가 뭐 주도권도 갖고 그리고 홈 이점까지 해서 유리한 부분이 많긴 하지만 타지키스탄도 생각보다 지금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직접 뭐 중국전도 중국전이고 그리고 뭐 친선 경기에서도 뭐 쉽게 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만약에 좀 카타르가 이긴다고 해도 완전히 뭐 엄청 뭐 쉽게 이길지는 다소 의문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카타르 일반승과 타지키스탄 2.5 프랜승의 배당이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약간 이거는 솔직히 뭐 카타르 승과 뭐 타지키스탄 2.5 프랜승의 배당이 좀 비슷하다 하면은 저는 막 골라간다고 하면 이거는 타지키스탄 2.5 프랜스는 좀 더 골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타지키스탄 2.5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했을 때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제 충분히 뭐 타지키스탄도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타지키스탄 2.5 프랜승, 안 그러면은 어느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두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로코 대 이제 탄자니아 경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프리카 이제 네이션스컵 경기. 네, 이제 요 경기는 이제 코트디부아르에서 이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좀 중립구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이제 뭐 모로코 같은 경우는 현재 피파 랭킹 13위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 중 한 팀이고, 일단 제가 하키미를 필두로 이제 엔네시리, 아딜, 뭐 지에으, 암라베트 등 수준급의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뭐 전력도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뭐 경기력도 지금 좋은 그런 모로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121위로 이제 모로코와는 좀 체급차가 이제 크게 나고, 그리고 네임드 있는 선수는 딱히 없습니다. 네. 그나마 뭐 이제 파오크에서 뛰고 있는 그런 좀 사마타 정도가 좀 유명한 선수지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뭐 유명한 선수가 없는 그런 좀 탄자니아라고 볼 수 있네요. 이거 오누띠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좀 라인업 및 좀 이제 피파 랭킹까지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이 팀들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전쯤에 이제 친선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모로코가 뭐 이제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등 확실한 득점 기회를 놓친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신선전에서도 모로코가 이제 체급차를 많이 보여준 그런 좀 경기를 이제 치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치른 경기들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지금 득점한 경기가 없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스팀 또한 지금 매우 적을 정도로 공격 전개도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탄자니아가 모로코의 수비를 뚫기는 어렵다 보니까 모로코가 전체적으로 좀 경기를 조율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양 팀의 그런 전력, 경기력 차이를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무난히 모로코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로코 승, 그리고 요거는 1엔디 기준 마인승까지도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로코 승에 이제 핸디는 마인승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로코와 이제 탄자니아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대 이제 잠비아.
또 다른 이제 네이션스컵 경기죠. 자, 일단 이제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67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위사, 은벤바, 그리고 반자 등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와, 콩고 민주도 생각보다 좀 라인업이 굉장히 좀 경쟁력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 84위로 이제 공격수인 다카와 반다를 중심으로 스쿼드가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피파 랭킹 및 좀 대표적인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봤고, 자, 일단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이제 뭐 공격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전력에서는 양 팀의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나요. 네. 일단 뭐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공격부터 수비까지 나름 좀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제외하고는 미드필더와 이제 수비수 라인에서는 전력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콩고민주공화국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콩고민주공화국이 최근 친선 경기에서 이긴 경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잠비아에 비해서 크게 밀릴 게 없다 보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거는 뭐 프렌 쪽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여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콩고민주공화국 프렌스 볼게요. 그리고 여거는 2.5 기준인데 저득점 라인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네이션스컵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FA컵 몇 경기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렌시아 대 이제 셀타비고, 코파델레이 이제 16강전이죠. 자,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일단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네.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네. 일단 뭐 공격수 중에서는 지금 반바가 이제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발렌시아 먼저 살펴봤을 때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걸 기점으로 현재 지금 4연승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좀 카디스 홈 카디스 상대로 이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뭐 전반기에는 많이 좀 부진한 면을 보였던 그런 발렌시아가 이제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셀타비고 역시 최근 베티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원정에서 뭐 마요르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뭐 근데 현재 뭐 발렌시아의 그런 좀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발렌시아가 더 월등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지금 원정에서의 지금 공격 기복이 심한 그런 이제 셀타 비고와 달리 좀 최근 지금 꾸준히 좋은 그런 공격 전개를 보이는 그런 좀 발렌시아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이제 홈에서 발렌시아가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 측면 수비가 취약한 셀타비고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역습 위주로 종종 좀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말씀을 들어봤고, 자, 2달 전쯤에 이제 양 팀이 맞붙었을 때는 0대 0으로 끝났지만 그때와 달리 발렌시아는 지금 전체적으로 폼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라인업 약간 좀 변수가 약간 좀 고려 사항이긴 한데 뭐 그 점 빼고는 충분히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발렌시아가 좀 기대할 만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발렌시아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발렌시아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이거 핵무도전 경기. 그리고 네, 어노바는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승, 고배당으로 핵무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발렌시아와 이제 셀타비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컵 경기죠. 네이메언 대 고에드. 자, 요거는 이제 네덜란드 컵 이제 16강전 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4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 드려봤고, 우선 이제 4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연승 중으로 전반기를 좋게 마쳤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페노르트 상대로는 원정에서 이제 2대2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기도 연승으로 굉장히 좀 좋게 끝냈고, 그리고 후반기 첫 경기부터 이제 페노르트 상대로 이제 2대0으로 뒤지던 경기를 이제 2대2까지 만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네이메언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네이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고질병이죠. 네. 공격은 좋긴 하지만 그만큼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매 경기마다 계속 수비에서의 불안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네이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아약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2 패배를 하며 이제 후반기 첫 경기부터는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경기나 좀 흐름에 대해서 말씀 드려봤네요.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빠른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좀 최근 공격 전개도 좋고, 그리고 유효슈팅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다득점 양상까지 좀 고려를 해볼 만한 경기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최근 흐름만 봤을 때 네이메언이 좋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고에이드보다 네이메언의 수비가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더 수비 면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에이드가 안정감이 있다고 봐요. 게다가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고에이드가 이제 패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지금 뭐 네이메언이 흐름이 좋다고 해도 원정에서 고에이드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솔직히 네이메언보다는 고에이드 사이드 볼 것 같아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리고 고에이드 프랜슨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에 이건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고에이드 프랜슨의 이제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호벤 대 이제 트벤트 경기.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반면에 이제 트벤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자, 일단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엑셀시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그 전승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현재 뭐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LADBC 기준 지금 17.5 17승으로 이제 전승 중입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최상의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지금 무방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조직력이나 밸런스도 좋고 공수 방면에서도 좀 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승 기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트벤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경기 알크마르 상대로 홈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이제 후반기 시작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트벤테 역시 이제 좀 호벤과 마찬가지로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에르디비시 내에서도 지금 뭐 3위권 안에 지금 드는 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양 팀 다 지금 굉장히 좀 강대 강팀 대 강팀의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네, 이것도 이제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 두 팀 다 기본적으로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볼 점유를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좀 중원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호벤이 더 우세할 수 있다 보니까 주도권을 갖는 팀 역시 좀 호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약간 좀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현재로서 뭐 두 팀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좀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의외로 좀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면은 현재 지금 뭐 폼이나 이제 좀 흐름, 경기력이 지금 더 좋은 그런 아인트호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트벤테 역시 굉장히 좀 막강한 팀이긴 한데 그 이상으로 지금 아인트호벤의 그런 폼이 워낙 좀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요거는 뭐 승패로 봐야 된다고 하면은 호벤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인트호벤 승. 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경기 1.4 정도의 승, 그리고 3.5 기준으로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호벤 승, 고배당으로 햄무, 그리고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 FA컵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3개 정도만 더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오사수나 대 소시에다드 이제 FA컵 경기죠. 네, 요거는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소시에다드 이제 햄무나 무승부에서 하나 올라가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는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로나 대 이제 라요. 자, 지로나가 이제 알메리아와의 그 후반기 첫 경기에서 이제 그래서 좀 득점을 못한 채 이제 좀 0대 0으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나도 전반기에 비해서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직전 경기. 자, 다만 그래도 지금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라이오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지로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본다고 하면 지로나 승. 그리고 어느바는 요거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덜란드 FA컵 한 경기 남은 거 있죠. 알메러 시티 대 이제 시타르트. 자,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거는 시타르트 프랜스의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자, 오늘도 이제 끝까지 이제 축구 분석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이제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추천이나 지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것으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